시니어 사연 스토리 늦은 봄날의 약속. 도입 감정 몰입. 새벽 4시. 78세 박영숙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눈 떠봐요. 하지만 5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하루는 텅 빈 식탁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습관처럼 밥을 두 공기 짓고 한참 뒤에 깨닫죠. 이제 혼자라는 것을. 그런데 1년 후 이 할머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개 50년의 사랑. 박영숙 할머니는 1969년 23세 나이에 박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영숙 씨,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청혼이라기보다는 다짐처럼 들렸던 그 말.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단칸방 신혼집. 그 사람은 새벽같이 공사판으로 나갔고 할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IMF로 실직하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50년을 그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였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봄, 그 사람이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담배도 안 피웠는데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일했던 공사판의 먼지가 원인이었습니다. 갈등 혼자 남은 시간. 2년간의 투병 끝에 2023년 1월 남편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영수가, 나 먼저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알았지?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의 사진만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외출도, 식사도 모든 게 의미 없었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날 두고 먼저 갔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한 장의 전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시니어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그림 교실. 그냥 버리려다가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어렸을 때 학교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크레파스 한 세트도 살 수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릴 여유가 없었고요. 이제라도 해볼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환 새로운 시작. 첫 수업날 색연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색연필.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직선, 곡선, 원. 기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과, 꽃, 풍경.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이정희 할머니도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이렇게 뭔가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주 자랑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사람 얼굴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렸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한 달 동안 조금씩 그려나갔습니다. 눈썹 하나, 주름 하나까지 정성껏. 완성된 그림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어요. 마무리 여운. 지금 박영숙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재단에 물 한 잔을 올립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고 그림을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지난주에는 문화센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그림 10점이 전시됐죠. 남편의 얼굴을 그린 그림도 함께. 전시회에 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손주들도 할머니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시니어 사연 스토리 늦은 봄날의 약속 도입 감정 몰입 새벽 4시. 78세 박영숙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1969년 23세 나이에 박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릴 여유가 없었고요. 이제라도 해볼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환 새로운 시작 첫 수업날 색연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색연필.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직선, 곡선, 원. 기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과, 꽃, 풍경.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이정희 할머니도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이렇게 뭔가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주 자랑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사람 얼굴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렸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한 달 동안 조금씩 그려나갔습니다. 눈썹 하나, 주름 하나까지 정성껏. 완성된 그림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어요. 마무리 여운 지금 박영숙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재단에 물 한 잔을 올립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고 그림을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지난주에는 문화센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그림 10점이 전시됐죠. 남편의 얼굴을 그린 그림도 함께. 전시회에 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손주들도 할머니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잊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슬픔보다 고마움이 먼저 떠올라요. 50년 동안 함께 해줘서,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줘서, 78살에 시작한 그림. 어떤 시작도 늦지 않았다는 걸 할머니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할머니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 사랑을 힘으로 할머니는 오늘도 붓을 듭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 약속을 지키며 박영숙 할머니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가 되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시니어 사연을 함께 해주세요.